저런 놈이 여길 왜 다시 기어들어와? 오징어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성기훈도 보입니다. 시즌1 때 빙구 같은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비장해 보입니다. 잔혹하다는 걸 알고 있고 참가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목적도 있죠. 스마일. 222번 김준희, 전편의 소녀 캐릭터 포지션. 120번 화장하고 머리를 기르는 걸 좋아하는 인물, 노재원 배우 캐릭터. 그는 어두운 인간 모습을 보여주는 배역이 많았습니다. 333번 명기, 전편의 상우 포지션. 최국희 배우 캐릭터, 전편의 한미녀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릴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390번 정배, 시즌1에서 성기훈의 경마장 친구였습니다. 경마 도박에 자산을 탕진하고 돈이 궁해져 참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훈의 입장에선 그런 친구가 반가우면서도 걱정입니다. 함께하면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또 친구의 목숨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편과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등장합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456명을 한순간에 줄일 수 있는 게임으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뭐야? 너한테 벌이 앉았어. 다 움직였어. 탑이 등장합니다. 화려한 머리에 매니큐어, 목 뒤에 문신까지 충분히 위험인물로 보이죠. 움직인 여성은 최초 탈락자일 겁니다. 탑의 친구거나 애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탑은 굳이 움직이게끔 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친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걸 보면 탑 캐릭터는 사페 성향이 강합니다. 이 벌의 등장도 흥미롭습니다. 오징어 게임 경기장은 철저히 관리되는 곳입니다. 운영 예산이 부족한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1편에선 없었던 요소가 등장한다는 건 일부러 탈락하게끔 심어둔 방해 요소로 보입니다. 더 큰 상금을 위해 게임을 계속할지. 시즌2는 중간에 포기해도 적립된 상금을 가질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이는 도박장과 흡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현재까지 획득한 돈과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여느 도박꾼들처럼 멈추지 못하고 질주하죠. 시즌2 캐스팅이 화려해지고 일보다 근사해 보이는 건 바로 시즌2의 오징어 게임은 도박장의 특징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신 뭐야? 여기 관계자야? 100번 참가자, 분란을 조장하고 돈을 위해 게임 참여를 독려하는 캐릭터 성기훈이 이러다 다 죽는다며 말리지만 한 판 더! 한 판 더! 결국 한 판 더를 외치면서 도박 중독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프론트맨이 보입니다. 그런데 황인호는 참여자로도 등장합니다. 그는 게임 우승자이고 오징어 게임을 부수고 싶어 합니다. 다행인 건 성기훈은 프론트맨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프론트맨이 신분을 감추고 참여해서 기훈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호는 기훈처럼 참여자였고 게임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오징어 게임의 환멸도 느꼈죠. 그런 황인호는 하지 못했던 목표, 오징어 게임 폐쇄를 성기훈이라면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할 겁니다. 드라마 후반에 가면 황인호는 자신의 신분을 성기훈에게 밝힐 겁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프론트맨이 되면 차라리 게임을 막는 게 더 쉬워질 거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황인호는 사망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도박에 찌든 사람에게 현금을 다발로 보여주면 거부하기 힘들어집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장치가 있다지만 유혹하는 장치 또한 있습니다. OX로 정확히 나뉜 사이로 성기훈이 걸어갑니다. 시즌1 투표 때도 오일남이 마지막에 투표했었죠. 드라마 시즌2는 성기훈을 통해 오일남을 연상시킵니다. 시즌2가 도박장 컨셉이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어울리는 해외 게임들도 등장합니다. 흑백 문양이 새겨진 벽, 체스와 비슷한 게임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문에 사람들이 갇혀있고 그 위에는 번호와 트럼프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이한 건 눈만 보이도록 가둔 점입니다. 아예 폐쇄된 게 아니라면 안과 밖에서 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황준호가 살아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장을 급습하는 거겠죠. 시즌1에서 형 황인호가 총을 쏴서 절벽 밑 바다로 떨어졌었습니다. 드라마적 허용으로 생존해서 아예 부대를 끌고 옵니다. 한 판 더! 한 판 더!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가장 화제가 되는 건 230번 참가자 황동혁 감독의 답이 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 결과물의 퀄리티로 납득시키는 것만이 상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임시완 캐릭터는 코인 투자 방송 유튜버 출신으로 구독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후에 도망다니다가 참여했다는 설정. 조유리 캐릭터도 잘못된 투자 정보를 믿었다가 거액을 잃고, 양동근 캐릭터는 도박빚이 너무 많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동근 캐릭터의 엄마 역인 강혜심 캐릭터는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같이 참여한 경우네요.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OX 투표가 진행됩니다. 게임 속행 여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감독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틀리다 라고 하며 구별짓고 공격하는 사회 모습을 풍자했다고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HOB라는 알파벳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구분 짓는 기호처럼 게임 같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글로벌 팬들을 의식해서 서구권이나 영미권 관객들도 공감할 만한 무언가를 추가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솔저. 프론트맨 다음으로 권력자인 병정일 듯합니다. 저는 오달수 배우 같아요. 중환 자리를 프론트맨이 아무에게 맡겼을 리 없고 말도 잘 들으면서 경험도 있어야 하니까 나이가 적지 않을 것. 다음은 경찰 황준호가 이정재랑 조우한 장면. 욕실 부스 있는 걸로 보아 스페셜 티저에서 이정재가 머물던 모텔로 보입니다. 전 시즌 우승자에게 정보를 캐려다가 싸우게 되고 잠깐 소강 상태가 되자 이정재가 차분히 진상을 전달해주는 흐름. 뉴페이스 박규영 캐릭터. 배역 이름이 노을입니다. 시간을 담은 이름 덕에 시즌1 참가자 강세벽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소문. 일단 가족은 아닙니다. 강세벽은 북한 출신으로 탈북 과정에서 아버지는 사망, 어머니는 강제 북송, 남동생은 탈출 성공하지만 보육원으로. 그러나 언니 설정은 없었기 때문에 노을은 강세벽과 친족은 아닙니다. 제 생각엔 그냥 오마주일 뿐 노을 캐릭터는 시즌2만의 새로운 캐릭터 같아요. 여러분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진욱 캐릭터 등장. 246번 참가자. 극중 이름은 경석입니다. 120번 박성훈 캐릭터. 아마 돈이 떨어지는 돼지 모형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캐릭터는 트젠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고편에서 김시은 캐릭터와 애틋하게 보는 장면. 저는 이걸 남자였던 시절 연인이었거나 게임장에서 친해진 사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커플 설정은 임시완 조유리 관계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친구일 확률이 크죠. 이번엔 엄마와 아들 캐릭터. 아들은 O팀, 엄마는 X팀. 그런데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오겜 시즌2의 주제는 편가르기라고 했는데 그 둘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현실이 비록 계속된 갈라치기로 피곤해졌지만 작더라도 이렇게 화합에 대한 희망을 가질 만한 뉘앙스. 양봉남의 명함 내밀기로 시작하는 예고편. 지금 등장하는 캐릭터는 노을, 추리닝이 아니라서 참가자인지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명함을 받았고 세상 다 산 듯한 눈빛으로 보아 참여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명기는 코인 투자 유튜버로 활동하다 구독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시 게임을 하게 해줘. 성기훈은 결국 게임장으로 돌아갑니다. 분명 그의 재참여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기훈의 제안을 받아들인 부분에서 황인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욕망과 타락의 오징어 게임장의 권력자이지만 목숨을 귀한 줄 알고 정의를 꿈꾼 적이 있던 경찰, 즉 프론트맨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치려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힌 무궁화 게임입니다. 5와 열을 맞춰서 전진하는 게 눈에 띕니다. 영희의 눈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니까 앞사람이 잘 가려주는 밀집 대응을 이룹니다. 하지만 개인 행동을 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230번. 뒤에서 사람들을 냅다 밀어버리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222번 준이가 배를 안고 있는 게 임산부로 의심됩니다. 명기와 준이는 헤어진 커플입니다. 명기가 코인 유튜버로 활동할 당시 손에 입힌 사람이 전 여친 준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44번은 무당 캐릭터입니다. 이 44번이 신기로 222번에 임신한 사실을 맞춰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명기는 그걸 몰랐었다는 눈치이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203번, 100번, 336번, 296번, 226번. 손에 포크를 들고 식사 중에 싸움 난 것 같은데 왼손에 다들 김밥을 들고 있네요. 다음 장면은 X팀 246번도 있죠. 다른 영화에서 감초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도 보입니다. 현주는 O를 택했습니다. 트젠으로서 그동안 비난에 많이 시달렸을 텐데 그런 사회에서도 살아남았던 과거가 있어서인지 오징어 게임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잘 버티나 봅니다. 세상에 맡기지 않는 한 게임은 끝나지 않아. 욕망에 목말라서 인간성이 희미한 O팀이 선공합니다. 한 손에 포크를 쥐고 습격하죠. 특히 124번은 아예 선봉장입니다. O팀에서도 가장 사페 성향이 강한 듯하죠. 여기 준이는 X, 대호는 O, 정배는 X입니다. 소속이 다른데도 환호하며 좋아하는 모습. 게임은 5인 6각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OX 관계없이 편을 먹는 듯합니다. 서로 못살게 굴던 이들이 목적이 같으면 다시 친구가 되는 복잡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한 판 더 장면. 이 사람이 프론트맨입니다. 게임에 목말라 하는 건 O팀인데 128번 참가자는 X인데도 한 판 더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기훈이 아무리 말려봤자 이미 중독되어 버린 이들은 게임을 속행할 것입니다. 이 게임을 돌아가는 원판에 사람들이 서 있고 주변은 온통 핏자국입니다. 주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총격을 받지 않는 안전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안쪽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진 못할 겁니다. 다음 판은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점점 생존자가 줄어드는 피말리는 게임이죠. 전광판에 떠있는 건 생존 인원수로 보입니다. 그놈들과 싸워야 함. 그놈들과 싸워야 한다며 사망 확인 시 갑자기 눈을 뜨는 성기훈. 여기서부턴 드라마가 원래 패턴대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상황은 속가내기 게임 직후 병정들이 정리하는 타임 같습니다. 성기훈은 생존했음에도 죽은 척 한 건데 뭔가 꿍꿍이가 있죠. 황준호 용병단이 진입하는 장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피해를 입을 겁니다. 용병이 폭파한 게 아니라 부비 트랩이 터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장 주의격인 네모도 전투에 돌입하는 위험한 상황. 이때부터 용병단 급습이 예상됩니다. 스페셜 예고편을 보면 병정수가 꽤 많거든요. 그에 비해 용병단은 10명이 채 안 됩니다. 아마 그래서 성기훈, 황인호 같은 내부 도움이 필요할지도. 너무나도 상상 이상이었어요. 주인공 기훈은 확실히 시즌1에 비해 발전합니다. 트젠 현주로 보이는 120번과 함께 부상을 입은 444번을 부축하는 장면. 시즌1에서는 부상자를 버리고 자신만 통과했었죠. 많은 이들을 살리고 싶어함은 분명합니다. 성기훈이 이용한 사채업자들입니다. 기훈은 그들을 이용해서 오징어 게임장 정보를 수집합니다. 딱지치기 영업사원부터 캐내려고 지하철을 뒤지고 있죠. 무장도 준비합니다. 이미 경찰 황준호와 접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석호 배우의 역할 또한 공개됩니다. 사채업자의 멤버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황준호가 게임장을 기습하는 작전은 성기훈이 내부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훈이 가진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프론트맨의 경우 성기훈의 안티테제를 자처합니다. 그는 황인호라는 정의감 넘치는 경찰 출신 참가자였습니다. 성기훈처럼 게임장을 부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죠. 아직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그 선한 마음, 성기훈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막는 듯한 그런 고난이도 내면 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본편을 봐야 알겠죠. 모든 게임을 명기는 코인 투자를 유도하던 유튜버인데 구독자들의 돈을 홀랑 날려버리고 도피하던 인물이거든요. 타노스도 그 피해자인데 게임장에서 둘이 딱 만나서 분노 폭발 중이죠. 5인 6각으로 보이는 게임을 응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재밌는 건 누군가를 응원하는 그림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구조는 단 한 명만 살아남으면 제일 많은 상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상대가 게임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닐 겁니다. 경주마를 보는 도박꾼의 마음처럼 내기를 한 게 아닐까요? 우리 게임을 열었을 뿐 게임에 참여하는 건 너희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어. 이 프론트맨의 대화가 뒤에 있는 블랙슈트라 하는 거라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게임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 너였다 라는 멘트를 블랙 요원에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블랙은 참가자 출신일지도 모릅니다. 준이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네가 나한테도 사라고 했어. 준이는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자립심이 강한 캐릭터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생활비는 물론이고 뱃속에 아기까지 먹여 살릴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참가자로 뽑힐만 하죠. 도박빚이 넘치는 용식도 소개됩니다. 남의 빚을 갚기 위해서도 참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VIP들이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엄마의 모성애를 오징어 게임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했을지도 모르죠. 엄마 캐릭터 존재는
정배는 보호막이자 굉장한 행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면에서 아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자 엄마가 팔을 잡으며 말립니다.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들은 한 판만 더 하자는 도박 중독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들이어도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는 용식을 말립니다. 용식에게 금자는 보호막이고 그런 엄마가 존재하기에 용식은 혼자서는 내릴 수 없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는 행운이 생깁니다. 단순히 친구보다는 동료애나 전우애까지 있는 정배가 비록 친구이긴 하나 상우처럼 다른 마음을 항상 품고 기훈을 마냥 돕는 역할은 아니지 않겠냐는 의견이거든요. 물론 기훈의 입장에선 실제로 든든할 겁니다. 스파이 같은 심정인 기훈은 수백 명의 참가자 속에서 항상 외로울 텐데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든든하겠죠. 하지만 정배도 시즌1에서는 경마 도박에 중독된 인물이기 때문에 돈 욕심에 기훈의 마음을 몰라줄 확률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하늘 배우의 대호입니다. 일단 해병대 문신부터 공개합니다. 정배 또한 같은 문신이 있고 바로 경례 박는 걸 보면 해병대 출신이겠죠. 자연스레 대호 또한 기훈의 일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멘트로는 겉으로 남성성을 과하게 드러내지만 속은 유약하다고 합니다. 대호는 오랫동안 생존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겁 많은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 문신을 들이미는 대호는 분명 진정한 인간의 악한 내면을 마주친 순간 겁에 질리게 되죠. 이분은 특전사 출신의 MTF 트랜스젠더이고요. 가장 선역으로 보이는 현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죠. 5인 6각 게임으로 인해 5명이 팀을 맺어야 합니다. 소녀, 노인 등 현주는 다소 약해 보이는 이들과 짝이 됩니다. 시즌1에서도 노인이었던 오일남과 함께하는 주인공 팀은 줄다리기라는 피지컬이 중요한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시즌2에서도 현주팀은 금자가 속해 있지만 그들은 분명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이진욱 배우 경석이 공개됩니다. 의외로 성기훈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의 목적은 혈액암에 걸린 딸의 수술비 마련이거든요. 성기훈도 딸을 끔찍이 아끼는 아빠이므로 이런 딸바보 감정이 공유되어 서로 호흡이 좋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인물로 노을이 있습니다. 노을은 북한 군인 출신으로 본인은 탈북했으나 갓난 아이인 딸은 아직 북한에 있습니다. 북에 있는 딸을 구하기 위해 모든 돈을 다 써버리는 인물로 보입니다. 재밌는 건 담당인 박규영 배우 인터뷰에서도 초록색 추리닝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작진이 박규영 캐릭터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걸로 보입니다. 딱 하나 단서가 잡히는 건 최근 공개된 스틸컷. 노을이 병원의 입원실 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병원은 아까 경석의 딸이 입원했던 병원과 벽의 모양이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이벤트 직종이므로 혹시 서로 직장이 겹치고 친한 직장 동료로서 경석의 딸 병문안을 가고 그런 경석의 딸 사랑을 보며 자신의 딸이 생각난 노을이 결국 게임장에 연락을 취하는 흐름이 아닐까요? 5천을 떠도는 사람들의 원혼이 네 머리 위에 앉아있어. 기대되는 캐릭터 무당 참가자 선녀입니다. 선과 악 중에 한쪽에만 머무는 인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웬만한 폭력성에도 자신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캐릭터는 확실합니다. 속가내기의 흔적으로 보이는 바닥의 혈흔들과 자기 손에도 피를 묻히는 걸 보면 상금을 꼭 따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대놓고 빌런으로 암시되는 타노스 팀. 우선 민수입니다. 현실에는 겁이 많고 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민수는 그런 평범하면서도 소심한 사람들을 대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망의 타노스입니다. 인기 많았지만 은퇴한 래퍼라는 드라마를 초월한 듯한 설정. 예명답게 머리도 보라색인 만큼 타노스 캐릭터처럼 참가자들 절반을 날려버릴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타노스가 예상 외로 빨리 탈락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합니다. 타노스는 과한 액션으로 주변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 나 빼고 다 죽여야만 가장 많은 돈을 딸 수 있는 지옥인데 저렇게 불필요하게 시선을 끌고 적을 만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의심이 들지만 드라마는 또 드라마답게 배우의 입지를 드러내야겠죠. 남규는 클럽 MD 출신이에요. 일진이 있으면 이진도 있습니다. 남규 캐릭터. 의외로 타노스 팀의 붕괴는 이 남규의 배신으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타노스가 자신의 편이라고 믿겠지만 타노스는 동료의 따위가 아니라 철저히 이득에 따라서 팀을 나눌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규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남규를 버릴 것이고 그렇게 배신감을 느낀 남규는 자신의 악한 본성을 타노스에게 복수하는 걸로 표출할지도 모릅니다. X를 누르고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무섭다. 그러나 이런 타노스 팀에도 애매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세미입니다. 시즌1의 지영의 포지션과 유사합니다. 게임하는 것보다 X를 누르고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무섭다는 동기는 지영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세미도 불우한 가족 환경 등을 갖췄을 확률이 크고, 겉으로 치장된 블링블링한 모습은 그런 아픈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든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민수를 잘 챙겨주는 걸로 봐서 약간 남동생이 학대 같은 범죄 등으로 희생당해서 민수에게 동생을 투영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게임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단계 5인 6각, 3단계 속가내기, 4단계 인간 룰렛, 5단계 하늘사다리, 그리고 마지막 6단계 오징어 게임. 새로운 게임입니다. 돌아가는 원판 위에 있는 참가자들이 원판이 멈추면 가장자리에 넘버링이 된 문을 열고 그 안에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생존하는 게임. 만약 제한시간 내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제거됩니다. 그리고 VIP들이 원하는 인원수가 될 때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아직 깨끗한 바닥으로 보아 이 게임의 첫 판 장면입니다. 220은 참가 인원수이겠죠. 다음은 핏자국이 많고 일일이 세본 결과 168명입니다. 52명이나 줄었는데 여전히 진행되는 건 다음 게임을 위해 인원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라색 머리도 있네요. 타노스는 룰렛 게임까지는 살아있습니다. 5단계는 하늘사다리로 예측됩니다. 저번 시즌은 악명 높은 징검다리가 5단계였습니다. 하늘사다리 게임도 비슷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봉 부분을 잡으며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 잡자마자 떨어지게 만들면 됩니다. 제한시간 내 건너야 하는데 앞에 잡아야 할 봉이 약한 봉인지 몸무게를 버틸 봉인지 악몽의 하늘사다리죠. 원 때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투표를 진행했고, 만약 중단되면 상금은 갖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시즌1에서 5일남이 우리들은 참여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었다 라고 하지만 상금을 한 푼도 갖지 못한다면 게임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즌2는 5일남의 주장에 정당성을 줍니다. 남은 상금을 n분의 1에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이번엔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포기하냐는 변명이 안 먹힙니다. 다시 말해 돈까지 주는데도 여전히 게임에 참가한다면 이번엔 본인 의지로 참여한 걸 인정한 셈이죠. 명기는 무궁화 게임 후 5를 택합니다. 코인 사기 유튜버라서 자신과 남의 돈 모두 잃어버린 그에게는 5게임은 포기 못할 기회이죠. 그런데 명기가 X인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타노스와 시비가 붙을 때 X인 게 확인됩니다. 이유는 준이의 임신으로 추정됩니다. 속가내기 때는 공개되지 않아 명기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앞의 이유로 인해 나중에 X가 된다면 5일 확률이 크죠. 다음은 준이입니다. 한결같이 X입니다. 돈이 필요해 게임장에 왔지만 아이를 생각한다면 죽을 순 없겠다며 X를 택했을 겁니다. 시즌1처럼 게임이 투표로 인해 중단되는지는 예고편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시즌2에도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제가 언급한 준이의 X 이유는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나갔다면서 다시 돌아온 꼴이거든요. 그 다음 정배, 그는 X이다가 속가내기 이후 O가 됩니다. 정배는 시즌1부터 경마 도박꾼이었습니다. 처음엔 목숨 아까운 줄 알아서 X입니다. 하지만 속가내기라는 잔혹한 라운드를 거치고도 오히려 O로 바꾼다는 건 이미 강을 건너버렸다고 여긴 것 같아요. 다만 캐릭터들이 이렇게 OX를 선택하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 변화만은 아닐 겁니다. 제작진은 이 OX 투표가 현실에서 편가르기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도 설명합니다. 즉 일종의 정치질 행위가 있다면 자신의 본의가 아닌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대오입니다. 그는 첫 투표에선 O지만 다음부턴 X입니다. 대오는 외강 내유라서 마음이 연약합니다. 초기엔 돈을 위해 O였지만 그런 선택을 한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병대 선우임으로 정배와 인연을 맺고 덕분에 기운과 엮이면서 X가 되어 그들을 돕는 듯합니다. 대오의 경우 군인 출신이란 설정 때문인지 요원과 총격전을 벌인 걸로 보이는 씬도 있습니다. 어깨를 보면 끈이 있습니다. 장소도 숙소에서 문 밖으로 나와 있죠. 저는 그래서 이미 기운과 한 팀이 된 대오가 요원과 격투 끝에 무기를 빼앗고 총격전을 벌이는데 일이 잘못돼서 대오가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게 아닐까요? 리더 타노스는 꾸준히 O입니다. 같은 팀 민수가 X이니까 손가락으로 지적하죠. 갈등이 있는 명기에게도 X라고 시비 겁니다. 민수는 X였다가 속가내기 이후 O로 바꿉니다. 마음 약한 캐릭터라서 얼른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세미와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미는 유일하게 민수를 챙기는 누나 같은 존재인데 그녀와 함께하고픈 마음에 바꿨을 수 있습니다. 남규는 예고편부터 타노스 부하역을 자처합니다. 캐릭터상 계속 O팀일 확률이 큽니다. 세미는 5인 6각에서 O를 보여준 게 다입니다. 다만 민수와 유대를 쌓는 장면에서 빵과 우유를 받을 때도 O인 게 확인됩니다.
무궁화 게임 후 옛날 도시락, 5인 육각이 끝나고 김밥과 콜라, 인간 룰렛 들어가기 전에 빵과 우유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세미는 속가내기까지 통과하고 이후 O를 택할 것입니다. 또한 세미는 X를 눌러 사회로 복귀하는 게 더 무섭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용식은 처음엔 X였습니다. 하지만 속가내기 후 O가 됩니다. 처음엔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본인도 무서우니 X였을 겁니다. 하지만 단계를 거치다 보니 애초에 도박에 물든 인물이므로 한방 중독에 걸린 겁니다. 금자는 그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쭉 X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엄마에게 아들이란 그런 존재죠. 하지만 금자가 다른 사람을 챙기는 장면도 있습니다. 도시락을 먹을 때 달걀 프라이를 챙겨주는 부분, 바로 준이입니다. 이미 임산부를 경험해본 금자가 눈치채서 챙겨준 걸 수도 있죠. 현주는 한결같은 O입니다. 5인 육각, 인간 룰렛 때는 확인되지만 속가내기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서 자신을 방어하는데 자신 있을 테니까 마음을 바꿀 확률은 적습니다. 선녀도 한결같은 O입니다. 그녀의 사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5인 육각과 룰렛에는 O로 참여합니다. 속가내기를 보내고 나서도 O를 택했다면 그 전도 같을 겁니다. 경석은 속가내기와 인간 룰렛 때 X인 게 확인됩니다. 유일하게 첫 투표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딸의 병원비를 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O를 했다가 내가 죽으면 다 끝이라는 생각에 X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경석보다 정보가 없는 건 95번입니다. 일단 5인 육각 때는 X이지만 이후의 투표 결과는 모르나 죽지 않고 룰렛까지 진출은 합니다. 여기서 현주가 들어간 방에 입장하지 못하는 엇갈린 운명이므로 여기서 사망할 확률이 큽니다. 기훈은 시즌1 때 받았던 충격으로 인해 시즌2에선 오징어 게임장을 깨 부수기로 마음 먹습니다. 속가내기 직후 기훈의 죽은 척, 준호 용병단의 기습. 하지만 기훈은 블랙네모보단 차기 프론트맨이 된다는 설정이 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 프론트맨인 인호는 사망하게 되죠. 시즌1에서 인호는 총상을 입었습니다. 겨우 경찰 한 명만으로도 저 정도 피해인데 시즌2에선 용병단이 각 잡고 기습하니 프론트맨 사망급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장 홈그라운드이고 요원 수가 더 많아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인호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동생 준호, 과거 자신과 비슷한 기훈, 그들이라면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흐름. 하지만 형의 죽음으로 인해 오히려 준호가 흑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도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므로 차라리 형처럼 프론트맨이 되어 내부에서 게임장 개혁을 일으키자며 가면을 쓰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마스코트 요원들, 크게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구분되며 가장 하위가 동그라미, 일꾼으로 불리며 배식이나 시체 처리 등을 맡습니다. 그 수가 제일 많은 100에서 200명까지 추정되죠. 바로 윗 계급이 세모입니다. 여기서부턴 전투력이 급증합니다. 참가자들을 처형하고 통제하는 요원이거든요. 소총과 권총으로 중무장한 병정입니다. 그래서인지 피지컬이 남다릅니다. 참가자들이 돌발 행동을 보일 때 제압하려면 그만한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네모입니다. 관리자로 불립니다. 수가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안내하거나 CCTV 통제실을 관리하는 등 권력은 훨씬 크죠. 50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권총이나 단검 소지 등의 최소한의 무장만 갖추고 있습니다. 이 네모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정점인 프론트맨 입장에선 그저 중간 관리 도구일 뿐입니다. 동그라미나 세모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만 네모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게임장 운영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시즌1에서는 장기 밀매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설정으로 인해 요원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도 대부분은 참가자들과 다를 바 없이 빚이 넘치거나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같거든요. 즉 이들은 범죄를 서슴없이 해야 하는 극단적인 근무 환경에 있지만 걸맞는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장기 밀매라는 또 다른 범죄 수익을 꾀하게 되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특이한 설정은 시즌2에도 있습니다. 바로 블랙슈트 네모. 저는 제 모든 오겜 영상에서 그를 오달수 배우가 맡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모 중에서도 가장 선임 관리자로 추정합니다. 시즌2는 프론트맨 정체가 공개되었고 위장하여 게임에 참가하므로 참가자로 활동할 시 공석이 되는 프론트맨 자리를 블랙슈트
슈트가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목숨보다 무거운 규칙이 있으니 절대 아무에게도 신원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신원을 파악할 때도 가면 위를 스캔하죠. 그들의 숙소에 붙어있는 안내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요원 기본 규칙. 첫째, 개인 숙소 밖에서는 항상 가면을 착용할 것.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성이 아예 전무한 건 아닙니다. 시즌1에서 여성 참가자의 화장실 사용을 배려해 주었고 오일남이 밤에 실금을 하자 기상을 독촉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며 장기 밀매 경우도 돈을 위해서 저지른 행동이니까 재물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도 존재합니다. 사실 제작진 입장에선 요원들의 이런 인간성을 아예 지워버리면 시나리오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시즌1에서도 이런 특성 덕분에 참가자들이 환풍구를 기어가서 취사장을 엿보는 이런 변칙을 꾀했고 이를 통해 또 새로운 시나리오를 창작할 수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성 요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즌1에서 요원 한 명을 발끝에서 머리까지 잡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세모는 흉부와 골반이 발달한 걸로 보아 여성 요원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성 참가자가 상당한데 이들을 데려오는 영업사원이 양봉남보다는 양봉여일 때 좀 더 허들이 낮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경우 성별을 구분지을 필요 없는 역할일 뿐더러 세모의 경우도 총기류로 공격하는 게 기본이니까 근력과 체급이 충분한 여성이라면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과 역할의 특수함으로 남성이 다수일 것입니다.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양봉남의 경우에도 진행요원 출신이라는 감독의 오피셜이 있습니다. 이 영업사원들은 참가자들을 끌어들여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이죠.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비교적 좋은 근무 조건입니다. 외출이 자유로운 만큼 그만큼 게임장 탈출할 확률이 높으니까 영업사원 측은 프론트맨이 신뢰하는 인물로 채택될 것입니다. 게다가 주는 보상도 다른 요원들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영업을 위해선 호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니까 적절한 체형에 준수한 외모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장같이 걸맞는 의류, 자파도 필요하니까 게임장 측에선 나름 최고 대우를 해주는 직원이네요. 단 결국 이들도 게임장에 묶인 몸이니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가령 1년에 1명 이상 포섭하지 않으면 처형당한다거나 뭐 이런 거 말이죠. 그에 비해 일반 요원들의 생활은 처참합니다. 우선 1인 1실입니다. 그러나 크기는 고시원보다도 작습니다. 개인 짐이나 가구란 게 없으므로 넓은 방 따위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사도 방으로 배식됩니다. 룸서비스지만 딱 죽지 않을 정도의 식단이며 개개인의 기호를 맞춰준다거나 알레르기 유발같이 못 먹는 음식을 배려해주는 이런 복지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나마 최소한의 개인 시간은 보장받습니다. 규칙만 어기지 않으면 방에서 운동을 하든 기도를 하든 터치하지 않습니다. 야, 그럼 여길 왜 다시 들어왔냐? 이번에 다 같이 나가려고.